자, 67번 3월 고2 30번 문제인데 얘는 그냥 식으로 여기 문제에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 fx에 뭐 최고차강의 개수가 2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뭐 ax 더하기 b라고 놓고 gx는 뭐 x제곱에 cx 더하기 d야 라고 놔서 풀려고 하면 절대 안 풀려. 그지? 그래서 철저하게 이 뜻하고 여기에 있는 이런 말뜻이 무엇인지를 좀 확인을 하고 문제에 접근해야 되고 2차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 이런 것까지도 다 따져서 문제를 좀 풀어야 된다고. 그럼 일단은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이걸 한 번만 해석하자. fx-1과 gx-1을 곱해서 0 되게 해주는 모든 실근의 집합이 a야 라고 얘기했거든. 그럼 얘는 이런 거잖아. fx 빼기 1이 0이거나 또는 gx 빼기 1이 0이 되게끔 해주는 x값들을 합쳤더니 알파와 베타야 이런 얘기거든. 그럼 얘를 이제 우리가 함수적으로 다가가야 되니까 이렇게 해석하자. y는 fx가 있는데 그것과 y는 1이라고 하는 직선과 또 y는 gx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y는 1이라고 하는 직선과의 교점을 따졌더니 그 값이 어떻게 되더라? 알파하고 베타밖에 없더라 라고 하는 얘기야. 이해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림을 생각을 해볼 때 여기 x축은 이 밑에 있다라고 치고 x축이 여기 있고 이게 y는 1이라고 하는 직선인 건데 이거랑 여기 이거를 생각해 보면 알파 베타고 근데 뭐 이게 여기에서 알파 베타가 다 생기고 이거랑 이거 연립했는데 또 알파 베타가 다 생겨서 될 수도 있고 뭔 소리인지 알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야. 알파 베타가 만약에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고 치자. 그럼 여기 그림 뭐 이런 건 망쳐도 되는 거니까. 이게 y는 1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 거니까 얘랑 y는 fx가 이렇게 그려져도 돼. 그리고 나서 뭐 얘가 이렇게 그려져도 돼. 그러면 이제 알파랑 어떻게 될 거야? 베타. 근이 이렇게 얻어질 수 있거든. 또는이니까 y는 1과 fx가 알파 베타에서만 만나고 그리고 아니면 gx 얘는 안 만나도 상관없어. 사실 이렇게 따로 떠도 상관은 없어. 이 조건만 가지고 가면 그런데 이 조건에다가 무슨 조건이 추가가 돼야 되냐면 y는 fx랑 gx를 연립했더니 거기서는 또 알파랑 베타 플러스 3이 근이 생겨야 된다는 거거든. 이해되죠? 뭔 소리인지. 그러면은 이게 y는 fx니까 이게 f고 이게 g라고 하면 내가 너무 대충 그랬나? 그림을 이제 이해를 해서 보면 요거 그림을 딱 지으면 좋은데 연습장을 하나 이렇게 펴볼까? 연습장을 하나를 빵 하고 펴서 그거랑 요거랑 이거랑 왔다 갔다 이거지, 그치?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고 보면 이거에서 지금 그림이 선생님이 이제 아까 f 이래 이거 y는 fx랑 y는 gx랑 있는데 너랑 y는 1이 이렇게 연립될 때 알파랑 베타에서만 어쨌든 근이 여기서만 생겨도 되고 여기서만 생겨도 되고 아니면 둘 다 생겨도 상관없어.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x축처럼 본다고 해도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면 y는 fx의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잖아. 이렇게 y는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gx는 어디에 그려져도 상관없어. 여기에 그려져도 돼. 이렇게 떠 있어도 상관없어. y는 1이 있을 때 이렇게. 왜냐하면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것 또는 이거를 만족하는 근이 알파랑 베타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아니면 얘가 이렇게 되고 또 하나는 뭐 이렇게 그려져도 상관은 없어. 이해되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두 번째는 y는 fx랑
즉 fx는 gx야 라고 했으니까 y는 fx랑 gx랑 이거의 근을 구했더니 얘가 알파하고 베타 플러스 3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렇단 얘기는 이제 이런 그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 이해되죠? 뭔 소리인지. 그리고 이런 그림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지. 어쨌든 fx랑 gx는 알파에서는 하나 만나면서 베타가 아닌 베타보다 조금 더 큰 곳에서 만나야 된다고.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머릿속으로 유추를 해보면, 그걸 가지고 머릿속으로 유추해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다 좀 더 연습장으로 좀 더 가까워. 이게 f가 폭이 이만큼이면 g라고 하는 놈의 폭은 어때? f의 x제곱의 개수는 2거든? 근데 g의 x제곱의 개수는 1이란 말이야. 그럼 얘가 2짜리가 이렇게 생겼으면 1짜리는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제 요것도 중요해. 가장 기본적인 이차 함수의 생각이지만 이런 모양도 중요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면 여기가 1인데 여기가 알파니까 여기가 베타니까 알파는 동시에 지나야 된대. fx랑 gx가. 그죠? 그러면 1씩 올라간 것도 이거의 근이 알파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y는 1 이렇게 됐을 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까를 고민을 해보면 여기를 지나갈 때 y는 1하고 지나가면서 고민하면 이렇게 되고 이게 만약에 f야 라고 하자. 이렇게. 그치? 그러면 얘는 반드시 지나가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또 gx를 내가 이렇게 접한다라고 하면 또 다른 근이 안 생기게 되잖아. 뭔 소리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내가 얘를 이렇게가 아니라 알파는 지나야 되는데 그럼 내가 얘를 이렇게 그린다고 하면 이게 지금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되면은 안 만날 거 아니야? 베타 더하기 3이 여기보다 베타 더하기 3이 여기쯤 있을 건데 이렇게 있을 건데 여기 어딘가에서 이 두 그래프가 이거랑 이게 만나야 되는데 얘는 좁으니까 이렇게 올라갈 거고 얘는 넓으니까 이렇게 가나? 여기 지나서 이렇게 갈 수 있나? 맞나? 내가 지금 좁은 거 F를 그렸잖아. 그치? 근데 이거에서도 베타 플러스 3에서는 안 만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그림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렇게 가야지. 여기에서 있을 때 넓은 애 gx가 여기에 접하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좀 다듬지 뭐. 마우리 이렇게 이게 조금 넓은 애잖아. 얘가 이렇게 조금 넓은 애가 y는 gx가 이렇게 생겨 먹었을 때 알파랑 베타를 동시에 지나면서 아이고 그림이 너무 크다. 알파랑 베타를 동시에 지나면서 그지? 얘보다는 조금 폭이 좁은 y는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얘가 이렇게 요렇게 그려져야 이렇게 그려져야 그치? 여기 알파랑 베타 지나니까 이 방정식의 근이 어떻게 된 거야? 알파랑 베타가 나온 거. 그리고 이게 gx고 얘가 fx인데 얘가 y는 fx인데 그게 이런 모양이 되어야만 베타 플러스 어디에서? 3에서 베타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곳에서 또 다른 근이 생기는 거지. 아까처럼 얘가 만약에 얘가 여기가 아니라 이곳이 아니라 이런 곳에서 생겼으면 얘는 넓으니까 쭉 이렇게 계속 갈 거고 얘는 좁으니까 이렇게 쭉 올라갈 건데 이 이후에서는 만날 수가 없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건 선생님이 지금 결론을 얘기해주고 좁게 막 해주지만 이 문제를 풀 때는 겁나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야 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 있을까? 저렇게 그려질 수 있을까? 어떻게 될 때 그래프가 만족할 수 있을까? 라는 것까지. 그리고 여기서 교점이 몇 개가 돼야 돼? 서로 다른 실근이 3개가 돼야 돼 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 그 조건까지 따져야 되니까 얘가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할 때 여기서 주어진 이 두 조건, 얘랑 이 두 조건은 전부 다 활용을 하게 된 거고 이제 우리가 K 값을 구해야 되는데 그 K 값은 이거 싹 다 지우고 가자.
싹 다 지우고 가면 K 값은 문제에서 좀 더 올려야 될 것 같아. 좀 해서 얘를 조금 더 이렇게 올릴 거야. 혹은 조금 더 좁으니까 이렇게 해서 됐을 때 그럼 이거의 뜻은 뭐냐고. 이거의 뜻 fx 빼기 k, gx 빼기 k를 곱해서 0이야. 그럼 아까 1 있던 것처럼 얘랑 y는 k랑 얘랑 y는 k랑 을 연립했을 때 근이 몇 개가 나오는데? 3개가 나오는데. 그러면 초록색이 fx고 빨간색이 gx거든. 그러면 y는 k라고 하는 직선 하나밖에 없으니까 빨간색과 초록색하고의 몇 점에서 만나면 돼? 3개의 점에서 만나면 돼. 그러면 이런 데서 만나면 몇 개의 점이 생겨? 4개가 생기잖아. 그럼 이런 데에 k 값이 있으면 안 되겠네. 그치? k 값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 요 점을 지나는 여기에 k 값이 있어야 되겠다. 여기 이 점을 지나는 이곳의 k 값이 이게 y는 k가 되어야만 얘가 y는 k가 되어야만 근이 하나 둘 셋 이렇게 가는 거지. 이해되죠? 그러면 여기가 베타 플러스 3인 건 알겠어.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근이 x1이라고 하자. 오케이?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근이 여기에 근이 x2라고 치자. 그러면 얘랑 어디 갔어? 여기가 베타 플러스 3인 거니까 베타 플러스 3인 거니까 이 세 개 얘랑 얘를 더했을 때 얼마가 돼야 된다고? 12 세 근의 합이 12라고 되는 거야. 이렇게 지금 이해되죠? 그러면 이걸 x1이라고 두면 안 되잖아. 뭐라고 해야 돼? 이거 옮겨가자. 안 되겠어. 이제 가. 이제 우리 절로 뒤로 연습장으로 넘어가. 자, 이렇게 오려줄게. 너무 크잖아 그림이. 내려오자. 참, 세상 참 좋아졌어. 그지?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을까? 이렇게 왔어 지금.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x1과 x2를 알파랑 베타로 표현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이 x1은 이 초록색인 얘랑 어떻게 되는 거야? 얘를 기준으로 베타 플러스 3과 얘가 대칭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면 이제 중점 좌표니까 2분의 x1 더하기 베타 플러스 3이 알파 더하기 베타 이제 축이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일 거거든. 그럼 이 둘이 같은 거야 이렇게. 그지? 그러면 2 사라지고 베타 사라지고 x1이 알파 마이너스 3 이렇게 된 거야. 이해됐죠? 그러면 x1은 알파 마이너스 3이야. 두 번째 x2는 그랬거든. 그럼 x2는 얘를 기준으로 요게 축이거든. 여기가 알파짜리가 축이거든. 그걸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같은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면 이제 두 번째 2분의 베타 플러스 3 더하기 x2 더하기 베타 플러스 3이 알파. 그지? 그러면 x2는 2알파 빼기 3 빼기 베타 빼기 3 그리고 다른 한 근은 베타 플러스 3 이렇게 된 거거든. 그럼 이거의 세 근의 합 이건 거야. 그게 12인 거거든. 그럼 세 근 다 더하면 마베타 뿔베타 3 마삼은 사라질 거고 3알파 마이너스 3 이게 12가 될 거야. 그럼 알파의 값은 얼마가 나왔어? 5가 나왔어. 그럼 이제 베타의 값하고 k 값만 더 구하면 되거든. 근데 그 베타 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 교점의 좌표가 베타 플러스 3이잖아. 그럼 아까 fx가 뭐였어? fx가 누가 fx였냐? 이 초록색이 fx잖아. 그렇지? 그럼 그거 어떻게 쓸 수 있어? 2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gx는 얘가 gx였잖아. 이게 fx는 여기다 1 더해줘야지. fx 빼기 1이 알파 베타를 지나가는 거니까 그걸 이제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거니까 1이 들어가야지. 이해되죠? 그럼 gx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에 더하기 1 이렇게.
그럼 이걸 연립하면 알파에서 한번 만나고 베타 플러스 3에서 한번 만나야 돼. 그치? 그러면 얘가 이제 1은 사라질 거고 x 마이너스 알파로 끄집어내면 2x 마이너스 2베타의 마이너스 x 플러스 알파는 0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계산 따라올 수 있겠니? 그지? 그러면 이제 x 마이너스 알파의 x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2베타가 0이야. 근데 얘가 0인 건 여기니까 이게 0 되게 해주는 2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베타 플러스 3이겠지 이렇게. 그러면 알파는 베타 마이너스 3이겠네 이렇게. 그치? 그러면 아까 알파가 5가 나왔잖니? 그럼 베타는 얼마겠어? 8 이렇게 되겠다. 그죠? 이 알파가 5짜리니까. 그러면 이제 k 값만 구하면 되네. 여기 k 값. 근데 이 k 값이 이 점의 좌표가 알파 베타가 다 나왔잖아 지금. 그치? 베타가 8이고 알파가 5니까 이거의 좌표는 이거 얼마야? 이 식에다가 그냥 넣으면 되잖아 이제. 어떤 거에다가 여기 점의 좌표가 이게 베타가 8이니까 이게 11 아니야? 11? 뭐 11? 11 넣어서 이 y값 찾으면 그게 k값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해되죠? 어머니들인지. 이제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단데 사실은 선생님이 이거 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걸 이거 되네? 얘는 안 되네? 쟤도 되네? 아 이것도 안 되네? 이것도 안 되네? 이것도 안 되고 그럼 이거밖에 안 되네? 이게 나오는 과정이 겁나 중요한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지 뭐 이거. 이해되죠? 오케이.